네,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주제 14 근대화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청나라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청나라 근대화 운동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태평천국 운동이에요. 이 태평천국이라는 말은 태평은 이제 중국의 사람들이 삼는 이상향의 태평이라고 했고, 천국은 크리스트교에서 삼는 이상향이죠. 이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아편 전쟁을 치르면서 청나라가 영국한테 전쟁에서 패하면서 굉장히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올리니까 백성들의 생활이 많이 악화됐죠. 그래서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이때 크리스트교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한 상제회에서 이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킵니다. 난징을 점령을 했고요. 이 홍수전이 외친 거는 청조를 타도하자는 거였어요. 청나라를 이제 멸망을 시키고, 네, 청조 타도,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양성평등, 좀 근대적인 사상이죠. 전통적인 사상에서는 가부장제인데 드디어 양성평등, 여성도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토지 균등분배, 이건 상당히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당시에 본인의 땅이 없어서 지주, 땅을 가진 사람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 땅 사용료를 대가로 지불했는데 이런 걸 소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같이 땅을 나눠 갖자라는 거는 농민들이 환영할 만한 주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던 뭐 전족과 같은 그런 악습 폐지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태평천국 운동은 지도층이 분열하고 또 의용군이라고 하면 정식 군인은 아니지만 싸우는 건데 이 한족들이 결성한 의용군과 또 서양 세력이 나서서 진압을 해서 결국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편전쟁 패배해서 배상금을 물게 됐고 세금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때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크리스교 신앙을 바탕으로 조직한 이 상제회가 반란을 일으켰고 이거를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태평천국 운동은 난징을 점령했고요. 청왕조는 이제 타도하자, 양성평등, 토지균등 분배, 악습 폐지와 같은 어떤 근대적인 내용을 주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태평천국 운동의 농민들이 많이 지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땅과 관련해서 토지 균등 분배를 주장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어떤 그 토지를 호구수에 비해서 분배한다, 균등 분배를 주장했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 또 양성평등을 주장했기 때문에 여성들도 많이 지지를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의 나머지 그 세 개의 근대화 운동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양무운동이 있어요. 이 양무운동은 서양의 무는 무기예요. 무기를 받아들이자는 운동이 양무운동입니다. 이 태평천국 운동의 진학 과정에서 이제 외세를 몰아내자는 구호를 태평천국 운동에서 외치면서 서구 열강이 이거를 진압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전통, 황제가 통치하는 뭐 그런 전통은 유지하되 서양의 군사력과 이런 기술, 무기만 받아들이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양무운동이라고 합니다. 양무운동이 추구하는 것은 부국강병이에요. 나라를 좀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군수공업, 어떤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고 서양식 군인을 양성하고 근대적인 기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서양의 어떤 기술만을 강조했고 내 성과가 좀 미흡했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이겨요. 이 청일 전쟁은 나중에 한국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이 조선에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나라 일본이 싸우는데 당시에 사실 청나라가 굉장히 아시아에서는 영향이 셌지만 이 전쟁 이후에 일본이 좀 힘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 양무운동은 실패했구나라는 한계를 인식을 하게 돼서 일어난 게 변법 자강 운동이에요. 이거는 법을 변화시켜서 스스로 강해지자라는 건데 이제는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예 정치 체제까지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입헌군주제 실시를 주장을 했고요. 입헌군주제 하려면 당연히 의회가 있어야겠죠. 네, 의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 역시 결국 실패를 하게 되는데 서태후라는 그 중국의 이제 황제 주변에 했던 굉장히 힘이 셌던 이분의 보수파의 반격으로 이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사진이 양무운동의 모습이죠. 서양의 어떤 무기, 네, 이런 거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 사람이 캉유웨이라는 사람인데, 캉유웨이가 이 변법 자강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의화단 운동인데요. 이거는 또 이제 민중들이 일으킨 운동입니다. 반외세인데요. 네, 외국의 세력을 몰아내자라는 거죠. 부청멸양, 네, 청나라를 돕는 거요. 도와서 서양을 멸망시키자라는 운동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운동이 태평천국 운동이랑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태평천국 운동에서 주장한 거는 청을 타도하자는 거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타도하고 어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였다면 의화단 운동은 서양을 몰아내는 거예요. 네, 대신 청나라를 네, 도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의화단 운동의 힘이 굉장히 세서 베이징, 수도 베이징까지 점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됐고요. 그 결과 맺어진 조약이 신축조약입니다. 신축조약은 그 결과 이제 열강의 이권이라는 건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뭐 철도라든지 뭐 이런 돈 되는 사업을 서구 열강한테 다 넘겨주고 배상금도 지급을 해야 됐고 외국 군대가 주둔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운동은 중국번 이홍장 같은 한족 출신의 관료가 이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서양의 군사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전통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술만 받아들이려 했기 때문에 성과는 크게 거두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다음 변법 자강 운동인데요. 청일 전쟁의 결과 이 청나라가 패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무운동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정치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하자라는 변법론, 법을 변화시켜서 뭔가 나라를 바꾸자라는 거죠. 그리고 캉유에와 량치차오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해서 입헌군주제 그리고 의회 제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근대화 개혁을 했지만 실패로 끝났고요. 네, 의화단 운동은 청의 민중이 나서서 외세를 몰아내고자 한 거예요. 네, 하지만 이게 반외세라는 성격 때문에 결국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배상도 하고 이권 다 넘겨주고 외국의 군대를 주둔하는 신축조약을 맺게 됩니다. 네, 여기 이용장 나와 있죠? 이용장 보이고, 그리고 어떤,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는 양무운동입니다. 그리고 변법 자강 운동을 주장한 이 캉유웨이는 뭐라고 하냐면 의회 제도, 이거를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편전쟁 패배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홍수전이 크리스트교 신앙을 바탕으로 조직한 상제가 반란을 일으켜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청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기술만 수용하여 부국 강병을 추진한 것이 양무운동입니다. 청일 전쟁에 패배하자 정치 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개되자 캉유와의 랑치차오는 입헌군주제와 의회를 도입을 추진했고 개혁을 도모하였습니다. 열강의 압력이 심해지자 청의 민중들이 직접 나서서 외세를 몰아내고자 하는데 이를 의화단 운동이라고 하고요. 의화단 운동이 연합국에서 진압되었고 청은 열강에게 배상금을 지배하고 근대 주둔을 허용하는 신축조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바로 일본을 볼 건데요. 일본에서 돈가스를 왜 먹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일본에서는 육식이 한동안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이지 유신 때에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일본 사람들이 체구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서 이런 체구를 키워야 한다라고 해서 육식을 권장을 했는데, 근데 고기를 안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먹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돈까츠라는 음식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돼지고기에 그리고 튀김옷을 좀 두껍게 입혀서 만든 음식이 돈까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까츠는 서양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라가고자 했던 이 메이지 유신과 좀 관련이 깊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네, 일본의 근대화 운동 메이지 유신이 있는데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원래 막부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무라이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막부들의 정책으로 좀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막부를 타도 없애는 그런 운동이 전개되어서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 전에도 천황은 있었지만 크게 힘이 없었는데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제 천황이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이지 정부의 개혁은 중앙 집권 체제, 이 막부 정책은 지방 분권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힘을 중앙으로 모으자라는 거고 어떤 근대화 개혁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서양 국가를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이건데요. 천황 똑같은 천황인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렇게 변했죠. 뭔가 서구식 복장을 입고 있고 머리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사진인데요. 다 사람들이 어떤 서구식 복장을 하고 있죠.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막부 타도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천황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를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메이지 유신은 그 서양을 좀 모방하는 건데 일단 중앙 집권 체제에 마련하고 어떤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근대 국가를 모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당시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개혁의 목표는 이거예요. 아시안을 벗어나서 유럽처럼 되는 것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뭔가 따라가자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국민국가 체제가 확립이 되게 되는데요.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민권운동이 발전합니다. 의회도 만들자고 하고, 헌법도 새롭게 만들고, 언론의 자유를 주장을 했었는데, 메이지 정부에서는 이런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정당과 의회는 개설을 해서 어떤 서양의 입헌군주제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고요. 이때 헌법을 제정을 하는데 이 헌법을 보면은 천황의 권력을 좀 명문화, 아주 천황이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완전한 형태의 입헌군주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완전히 민주화된 국가의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의회도 개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당 정치, 내각 책임제. 지금도 일본은 이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 국가 체제. 어떤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이런 좀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를 하고요. 또 제한적인 민주정치, 천황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면서 제한적인 형태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킵니다. 일본은 지금도 의원 내각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리가 있어요. 총리. 지금 현재 기시다 총리의 모습이고요. 일본 의회의 모습이고 일본은 아직도 이렇게 왕이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서양의 근대 국가를 모방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때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거를 요구하는 자유민권 운동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탄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헌법도 제정을 해요. 그런데 천황의 권력을 아주 절대적이다라고 이 헌법에 썼다는 거죠. 명문화했다는 거는. 그래서 어떤 의회 개최하고 이런 제도 도입해서 국민국가 체제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헌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신성하다. 천황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이다. 다 이렇게 어떤 천황 중심의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배운 메이지 유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방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불평등한 외교 관계를 수립한 막부를 타도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를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메이지 정부는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에 즉 중앙으로 힘을 이렇게 쏠리게 하는 거죠. 천황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메이지 정부는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하면서도 의회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고요. 천황의 신성 불가침 존재로 추대하고 천황의 권력을 헌법으로 명문화해서 대분 제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제국 의회를 개최하고 정당 정치와 내각 책임제
다른 말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국민국가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청나라와 일본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나라가 이제 어떻게 망하고 새로운 나라 건설이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